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저는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정고점을 돌파 안착해버릴지 아니면 아예 밑으로 쭉 밀려서 저항을 인식하면서 마감할지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봤는데 뭐 이도저도 아니게 또 도치 형태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 핑계대는 걸 수도 있지만 옵션 만기주가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수요일이었으니까 3거래일 남았고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이제 2거래일 남은 거예요. 미국 옵션 만기까지. 이 파생상품 만기라는 이벤트가 들어있어서 확실히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S&P 선물 봐도 모양은 비슷한 모습이죠. 선물로 봐도요. 선물로 봐도 일단 정고점은 넘지 못한 상황이고 결국 오늘 밤에 또 다시 이 자리 고점을 또 다시 저항을 확인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재차 밀리고 아래로 내려오느냐를 또 다시 결정할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솔직히 약간 저는 지금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나스닥이 요즘에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변동성 지수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건 S&P 변동성 지수죠. 그냥 빅스는 S&P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S&P 지수 변동성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자리들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추종하는 UVXY는 조금 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이 빅스 지수 자체는 사실 지금 보면 일단 아직까진 지켜야 될 자리를 다 지켜주고 이 밑에 있는 지지력 같은 부분이 좀 제법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도 사실 좀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해요. 아무튼 빅스에 관한 빅스에 관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변동성 지수 나스닥 지수 변동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양 기억해 놔 보세요. 나스닥 지수 변동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S&P하고 다르죠. S&P 변동성 지수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S&P 변동성은 여기 있는데 나스닥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겹쳐서 볼 수가 있나 모르겠네. 한번 겹쳐볼까요? 겹치면 되는구나. 네. 말씀드린 대로 S&P 변동성은 여기 있죠. 굉장히 약해요. 근데 나스닥은 벌써 여기 있다. 이거 더군다나 어제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봐야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나스닥 지수 자체가 보시면은 지금 이거를 싼고점으로 인정할 수 있냐는 솔직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싼고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솔직히 신뢰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쌍고점이라는 걸 확인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려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더욱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솔직히 이건 오랜 기간이 아니죠. 단 1거래일, 2거래일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솔직히 신뢰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만은 근데 요즘 시장 상황이 뭐든 의심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미적지근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신기한 거는 여기 있는 이 장대 연봉을 맞은 순간부터 나스닥이 지금 훨씬 더 약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슬슬 폭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얘기를 하는 UVXY는 S&P 변동성을 추종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긴 하는 건데 근데 솔직히 이제 나스닥도 이제 좀 그죠? 무슨 기미가 보이긴 보인다는 거 이런 점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여튼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S&P 지수를 조금 견인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XLF라고 요게 이제 금융주 섹터를 추종하는 ETF니까 요거 하나 보면 금융주에 대한 모습이 나오긴 나오겠죠. 제가 저번에 삼성전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실적 발표 전에 어떤 이런 큰 움직임이 있었다면 실적 발표 나오면 변곡이 된다. 그죠? 변곡이 되긴 됐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S&P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놀고 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놀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이게 자체가 일단은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 신용등급 강등이 사상 최고다. 이런 뉴스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서야 기업들이 망해가고 이제서야 신용등급이 강등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아무래도 좋을 수가 없겠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걸 이렇게 은행주의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미 위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좀 올라온다고 해서 그렇게 대세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은행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S&P를 전고점 부근까지 밀어올리는 상승 동력이 되긴 했습니다. 하여튼 나스닥이 더 약하고 지금 S&P가 더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이 전고점 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 다시 또 테스트를 할 겁니다. 여기서 밀려 내려가느냐 아니면 이걸 딛고 일어서느냐, 또 다시 오늘 밤에 이렇게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상방으로는 좀 많이 제한적이라고 보이긴 보이는데요. 왜냐면은 이 빅스의 모습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변동성이 지금 이렇게 잘 안 죽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근데 이제 옛날에는 옛날에 평상시에 아주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어떤 지수형 ETF하고 변동성 지수하고 타이밍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평상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먼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변동성 지수가 뒤늦게 좀 꺾이면 이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변동성 지수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인버스는 여기쯤에서 사면 되는데, 이 보시면은 저기 변동성 지수나 풋옵션은 하루나 이틀쯤 늦게 사야 됩니다. 요게 이제 평상시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날짜를 보면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미쳐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이 평상시에 적용되던 이 공식이 이게 좀 깨지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변동성 지수는 보시면 이미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계속 홀딩이나 베팅이 가능하지만은 이게 지수형 인버스는 이렇게 되면 박살나잖아요. 참 애매한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형 ETF들이 요즘 박살나고 있는데, 하여튼 판단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 관리를 좀 하실 거냐, 아니면 더 많은 위험을 그냥 감수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 꺾이는 걸 지금까지 우리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슬슬 사인은 나타나고 있긴 하니까,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한국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한국장은 며칠째 이 자리에서 놀고 있죠. 며칠째 이 지지선, 요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지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거 타고 놀고 있습니다. 약간 한국장 반응이 웃긴 것이, 미국장 일단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저는 오늘 상승 마감하길래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 풋옵션인데, 오늘 개파락 해가지고 풋옵션 여기 어제 저점 깨면서 여기 밑에 어딘가에서 내려와 갖고 비리비리 하겠구나 싶었는데, 네, 일단 오늘 풋옵션의 꼬라지는 보세요. 일단 어제의 고점과 어제의 저점 사이 여기 딱 가운데서 시작했죠. 이거는 제 생각에 오늘은 장중에 그냥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어떤 큰 시세를 만들기보다는 오늘 그냥 선물도 그렇죠. 선물도 보시면 거의 보합 부근에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장은 그냥 여기서 놀다가 적당히 마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히 위로 많이 올리거나 아래로 많이 빼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도 두 번째 시나리오, 그죠? 풋옵션이 도치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신기해요. 미국이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오히려 풋옵션이 더 올라서 출발을 했다. 살짝이나마 더 올라 출발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튼 오늘 그렇게 지수가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2거래일 남은 상황인데요. 미국 옵션 만기일까지. 이 이벤트가 끝나야 하여튼 무슨 일이 나긴 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의 지속일 뿐이겠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해지로 금 잡아놓으면 좋지 않겠냐 싶으신데, 솔직히 저는 금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금 투자를 지금 하자는 쪽이 아닌데,
제가 예전에도 영상 올려놓은 게 있긴 있습니다. 금과 관련해서는 금은 대세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미 오래전에 영상 몇 달 전에 올려놓은 게 있긴 있어요. 작년에 올렸었나 하여튼 거의 굉장히 오래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금은 어쨌든 좋게 보고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은 뭐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금 월봉인데 2011년 전고점이잖아요, 그죠? 2011년 전고점. 이게 지금 S&P나 여러분들 S&P나 나스닥 꼬라지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게 몇 달 전에 있는 고점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데 무려 10년 전에 있는 고점이라면은, 무려 10년 전에 1년 가까이를 놀았던 고점이라면은 이 자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최소한 단기적인 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본적인 재료는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달러를 많이 찍어냈고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뭐 부각이 되면서 금값은 계속 오를 수 있다. 타당합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지금이 그런 타이밍일 거냐는 약간 의심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이때 코로나 나고 나서 3월 달에 전염병으로 박살 나고 나서 올랐어요. 금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금이 약간 좀 이게 이중성을 갖고 있는 자산인 게, 이럴 때는 원자재로 분류됐다가 이럴 때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됐다 그러거든요. 이게 위험자산으로 분류돼서 폭락 시에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위험자산 원자재로 분류돼서 폭락 시 같이 폭락할지는 외국인들과 그들의 생각에 달린 거라서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뭐 금을 가지고 해지를 한다 이런 건 솔직히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3월 달부터 해서 올랐잖아요.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오른 게 뭔가요? 나스닥,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각종 위험 자산이 3월 달부터 반등을 한 거잖아요. 위험 자산이 주가 돼서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위험 자산 오를 때 금이 같이 올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시장이 금을 안전자산이 아니고 위험 자산으로서 그냥 원자재로서 보고 있다. 지금 금이 이렇게 오른 거는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약세 나오고 유로화가 강세 나왔잖아요. 이 유로화인데 이 흐름 보시면은 금의 상승이 설명이 다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움직임, 금의 움직임은 일단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 주식시장이 꺾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나서 세상이 박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 금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또 오른다? 이게 약간 좀 고민해 볼 문제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미 몇 개월 동안 랠리를 많이 펼쳤기 때문에 금값 3월 저점부터 해서 대충 15% 이상 지금 상승을 한 자리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15% 상승한 자리가 전고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나는 뭐 10년 동안 금을 들고 갈 거야, 난 그래서 지금 살 거야 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니까 단기적으로 보통 다들 보실 텐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지금 접근할 자리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좋습니다. 달러 많이 찍어내고 양적 완화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금이 오를 것이다. 아이디어 좋아요. 근데 지금일 것이냐는 조금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더군다나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된 게 아니고 위험자산으로 주식과 같이 3개월 동안 랠리를 했기 때문에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잘 보세요. 이거 나스닥이 3개월 동안 올라온 거나 지금 금이 3개월 동안 올라온 거나 모양 똑같잖아요. 그죠? 나스닥 코로나 이후 올라온 거, 금 코로나 이후 올라온 모양 똑같아요. 이거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전고점 부근까지 급등해갖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틀리고 또 다시 뭐 코로나 나면 안전자산으로 딱 갑자기 분류가 되면서 파파박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지금 자리는 보유자들이 매도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금과 관련된 이야기 누가 물어보셔서 조금 했고, 네, 뭐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